자, 여러분, 오늘도 잊지 않고 이 늙은이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참말로 고맙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실 텐데 아랫목에 앉아 잠시 몸 좀 녹이시지요.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 저기 보이는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착하니 얹어주시면 이 늙은이 힘이 불끈 솟아나 어깨춤이라도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허허, 그럼 각설하고 옛날 이야기 한 자락 풀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동지 섣달.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강원도 태백산 깊은 골짜기 이야기입니다. 백두대간의 등줄기라 불리는 태백산맥은 그 산세가 웅장하고 기운이 서린 곳이라 예로부터 범상치 않은 짐승이나 신선이 산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지요. 그 첩첩산 중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 덮인 산빛 아래 위태롭게 매달린 너와집 한 채가 있었더랍니다. 나무 껍질과 판자로 얼기설기 엮은 지붕 위로는 하얀 눈이 시루떡 마냥 두툼하게 쌓여 있고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오르니 보는 이가 있다면 참으로 쓸쓸한 풍경이라 했을 것입니다. 이 외딴집의 주인장은 올해로 42살이 된 노총각 김칠성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칠성이란 이름처럼 북두칠성의 정기를 받아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팔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기는커녕 그저 산골짜기 돌멩이처럼 투박하고 거칠기만 했습니다. 얼굴은 산바람에 그을려 잘 익은 곱감 빛깔을 띠었고 눈가에는 웃을 때마다 깊게 패는 주름이 자글자글하니 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이는 노안이었지요. 하지만 소처럼 커다란 눈망울만은 어찌나 맑고 순박한지 그 눈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누구라도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위인이구나 하고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본래 약초꾼이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산삼이며 더덕, 도라지 따위를 캐서 장터에 내다 팔고 겨울이면 겨우살이를 따거나 땔감을 해다가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았지요. 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시고 형제 하나 없이 홀로 남은 지가 어은 20년. 혼자 밥 지어 먹고 혼자 군불 떼고 혼자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킨 날이었지요. 칠성이는 며칠째 갇혀 있다가 땔감이 다 떨어져가는 통에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구구 삭신이야, 눈귀신이 씌었나 뭔 눈이 이리도 징하게 온다냐. 칠성이는 투덜거리며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산을 올랐습니다. 입에서는 허연 입김이 용가리 불 뿜듯 뿜어져 나오고 콧수염에는 고드름이 매달릴 지경이었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한참을 올라가 마른 참나무가지를 줍고 있는데 저 멀리 바위 틈에서 뭔가 희끄무레하면서도 누르스름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위 위에 쌓인 낙엽더미인가 싶었으나 가만 보니 그것이 미세하게 들썩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성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산군님, 호랑이님인가? 태백산 호랑이가 멸종되었다고는 하나 깊은 산골 사람들은 여전히 산군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납작 엎드려 동태를 살폈지요. 그런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들려오는 소리가 영 이상했습니다.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갓난아기가 칭얼거리는 듯한 혹은 알아누운 노인이 신음하는 듯한 가냘픈 소리였지요. 냐옹, 끙, 냐옹. 아니, 이게 무슨 소리여? 고양이? 이 깊은 산중턱에 웬 고양이란 말인가? 칠성이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크기가 드러나는데 칠성이는 그만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털무늬며 생김새가 영락없는 고양이였으나 덩치는 다 큰 황소만한 것이었습니다. 털은 노릇노릇한 치즈 빛깔의 하얀 배를 드러내고 누워 있는데 윤기는커녕 꼬질꼬질한 털 뭉치 사이로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고양이는 칠성이가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눈! 호박보석을 박아놓은 듯 영롱하면서도 깊은 금빛 눈동자가 칠성이를 빤히 응시했지요. 보통 짐승이라면 살기를 띄었을 터인데 이 거묘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적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독한 배고픔과 삶을 놓아버렸다는 체념만이 가득할 뿐이었지요. 칠성이는 저도 모르게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다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그냥 지나칠 칠성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이 품속을 뒤적거리더니 점심 요기로 싸온 주먹만한 삶은 감자 2알과 말라 비틀어진 명태 대가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덩치는 산만한 놈이 어쩌다 이 꼴이 되었노? 칠성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짐승의 코앞에 먹을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거대한 고양이가 코를 벌름거리더니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그 혓바닥 크기만 해도 칠성 손바닥 2개를 합친 것이니 칠성이는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묘하게 애처로워 혀를 쯧쯧 찼습니다. 거묘는 감자와 명태 대가리를 순식간에 삼키고는 더 엄냐는 듯 그 커다란 금빛 눈망울로 칠성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고 처량맞은지 칠성이는 쓰고 있던 털모자를 벗고 머리를 버벅 걱지럭지요. 참, 내가 미쳤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다더니. 칠성이는 한숨을 푹 내쉬고는 결심한 듯 거묘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야, 이놈아, 여기 있다가는 얼어 죽기 딱 십상이다. 내 집에 가면 먹다 남은 시래기죽이라도 있으니 정 살고 싶으면 따라오든가 말든가 해라.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그저 살고자 하는 본능이었는지 거대한 고양이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서니 그 그림자가 칠성이를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지요. 하지만 칠성이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덩치만 컸지 축 늘어진 귀와 힘없이 흔들리는 꼬리가 영락없이 어미 잃은 새끼 고양이 꼬리였으니까요. 그렇게 태백산 눈밭 위로 지게를 진 자그마한 사내와 그 뒤를 따르는 황소만한 고양이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눈 위로 찍히는 칠성의 작은 발자국 옆으로 세숫대야만한 고양이 발자국이 꾹꾹 눌러지며 두 생명의 인연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참,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다더니 내 꼴이 딱 그 짝이 아닌가? 40줄에 접어들도록 장가 한 번 못 가고 늙은 홀어머니 모시며 사는 칠성이 그 투박한 입에서 허연 입김이 한숨과 함께 뿜어져 나왔습니다. 칠성이는 집신에 감은 설피를 툭툭 치며 결심한 듯 거묘를 향해 거친 손을 휘적거렸습니다. 야, 이놈아, 눈 구덩이에 처박혀 있다가는 얼어 죽기 딱 십상이다. 덩치는 산만한 놈이 어찌 그리 청승을 떨고 있느냐? 내 집에 가면 먹다 남은 시래기죽이라도 한 사발 있을 테니 정 살고 싶으면 따라오든가 말든가 해라. 그 무심한 듯 던진 말이 짐승의 귀에 닿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살고자 하는 본능이 꿈틀거린 탓일까요? 눈밭에 파묻혀 있던 거대한 고양이가 쿠르릉 하는 낮은 울음소리와 함께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이 내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자 등에 쌓여있던 눈더미가 마치 산사태처럼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광경은 실로 기이했습니다. 고양이가 몸을 다 펴니 그 거대한 그림자가 칠성이를 덮고도 남을 만큼 웅장했지요. 태백산의 늙은 소나무보다 더 높고 황소보다 더 육중한 덩치였습니다. 누런 털 사이로 검은 줄무늬가 섞인 그 털가죽은 윤기를 잃어 푸석했지만 덩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태백산 산군인 호랑이조차도 꼬리를 내릴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희한한 노릇이지요.
칠성이의 눈에는 그 어마어마한 덩치가 조금도 무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박보석처럼 빛나는 녀석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도끼 대신 겁에 질린 물기가 그렁그렁했고 추웅 들어진 귀와 힘없이 흔들리는 꼬리는 영락없이 어미 잃고 비를 맞은 새끼 고양이 꼬리였으니까요. 쯧쯧, 덩치값도 못하는 놈. 굶기는 며칠을 굶었는지 배가 홀쭉하구나. 칠성이는 짐이 없는 비인지개를 다시 등 뒤로 추스리며 앞장섰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칠성이의 설피가 눈을 다지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거대한 짐승이 조심조심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태백산 하얀 눈밭 위로 지게를 진 자그마한 사내와 그 뒤를 따르는 집채만한 고양이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삭풍이 몰아치는 산등성이를 따라 내려가는 길, 눈 위로 찍히는 칠성이의 작은 발자국 옆으로 세숫대야만한 고양이의 발자국이 꾹꾹 눌러지며 두 생명의 인연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힐끔 뒤를 돌아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걸 데리고 내려가면 동네 사람들이 기절 초풍을 할 텐데 이를 어쩐다. 에라 모르겠다. 사람 목숨이나 짐승 목숨이나 죽어가는 놈 살리는 게 죄는 아니겠지. 나뭇가지에 쌓인 눈꽃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아니 한 사람과 한 마리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산허리를 감아둘던 해가 뉘엿뉘엿 서산마루에 걸리자 태백산의 골짜기마다 푸르스름한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더욱 매서워져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회초리질하듯 때려댔지만 칠성이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발소리, 쿵쿵 하고 땅이 울리는 그 소리가 외려 든든한 탓이었습니다. 38해를 살면서 칠성이란 사내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참으로 멀고도 시린 것이었습니다. 17되던 해에 돌림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산비탈 척박한 화전 닷대기와 바람만 불면 삐그덕거리는 초가 삼간이 전부였으니 어느 처자가 이 첩첩산중으로 시집을 오려 하겠습니까? 그저 산새소리를 벗삼고 나무지게를 아우삼아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헌데 오늘 도깨비에 홀린 것인지 산신령의 조화인지 집채만한 고양이를 동생마냥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으니 칠성이의 입가에는 허탈한 웃음인지 실성한 웃음인지 모를 미소가 계속해서 번졌습니다. 거 다 왔네. 저기 저 굴뚝에서 연기 폴폴 나는 집, 저기가 내 집일세. 칠성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친 아늑장 골짜기, 일명 곰배령 끄트머리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쌀이나무를 엮어 만든 살인문은 반쯤 기울어져 있었고 지붕 위에는 지난밤 내린 눈이 두터운 이불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살인문 앞에 다다라 칠성이가 지게를 벗어 내려놓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대한 묘는 살인문보다 키가 훨씬 컸습니다. 녀석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마치 칠성이의 체면을 세워주기라도 하듯 앞발을 조신하게 모으고는 낮은 담장 너머로 훌쩍 소리도 없이 마당 안으로 넘어들어왔습니다. 그 거대한 덩치가 솜털처럼 가볍게 내려앉는 모습에 칠성이는 다시금 입을 떡 벌렸습니다. 덩치만 컸지 몸놀림은 영락없는 고양이로고. 그나저나 자네가 들어가기에 우리 집 툇마루가 너무 좁아 어쩐다. 칠성이는 짐짓 걱정스러운 체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좁디 좁은 부엌, 흙바닥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씨를 살렸습니다. 솔가지를 꺾어 놓고 부채질을 하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타닥타닥 살아났습니다. 붉은 불빛이 칠성이의 그을린 구릿빛 얼굴과 눈가에 자글자글 잡힌 주름을 비추었습니다. 투박하고 못생긴 사내였으나 그 눈빛만은 송아지 눈망울처럼 선하고 맑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의 작은 정지문이 덜커덕거리더니 문구멍 사이로 커다란 황금빛 눈동자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고양이가 밖에서 부엌 안을 들여다보려 고개를 들이민 것입니다. 문틀이 꽉 찰 정도로 거대한 머리통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시장기와 호기심이 어린 아이 마냥 그득했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배가 많이 고픈 게지. 내 금방 무엇 좀 챙겨줌세. 기다려보게. 칠성이는 서둘러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점심에 먹다 남은 찬 보리밥 한 덩이와 시래기 된장국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저 거대한 짐승의 기별도 안 갈 터였습니다. 그는 찬장을 뒤져 말라 비틀어진 북어 대가리 몇 개와 아껴두었던 고구마 서너 개를 꺼냈습니다. 에라, 오늘은 잔치다. 네 놈이 복덩이인지 화근덩이인지 모르겠다만 내 집에 온 첫 손님을 굶겨보낼 수는 없지. 그는 솥에 물을 붓고 북어 대가리와 고구마, 찬밥을 한데 넣고 푹푹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넘어 마당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무 주걱으로 죽을 휘저었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그저 살기 위해 쥐어 넘기던 끼니였건만 누군가 비록 그것이 짐승일지라도 함께 먹을 입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데워지는 듯했습니다. 한참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꿀구리죽 한 양푼을 들고 칠성이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아있던 고양이는 마치 얌전한 선비처럼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는 칠성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덩치가 마당의 절반을 차지하여 달빛이 고양이의 등 위로 내려앉아 은빛으로 부서졌습니다. 칠성이는 툇마루 끝에 양푼을 내려놓으며 손짓했습니다. 자, 드시게. 차린 건 없지만 뜨끈할 때 속이나 데우라고. 고양이는 칠성이의 눈을 지그시 바라더니 천천히 다가와 양푼에 코를 박았습니다. 후루룩 첩첩. 거친 혀가 죽을 핥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고양이의 콧수염에 서려 물방울이 되어 맺혔습니다. 순식간에 양푼을 비운 녀석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칠성이의 무협계로 머리를 쓱 비벼댔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좋은지 칠성이는 하마터면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털의 감촉이 칠성이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멧돼지 가죽처럼 억셀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비단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칠성이는 조심스레 녀석의 귀빗을 긁어주었습니다. 고양이는 기분 좋은 듯 고로롱 고로롱 하며 목을 울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천둥소리처럼 웅장하여 초갓집 기둥이 미세하게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허허, 녀석, 배가 부르니 이제 애교도 부리는구나. 그래, 너도 이 산골짜기 추위가 무서웠던 게지. 나도 그렇다네. 혼자 맞는 겨울밤은 뼈가 시리도록 춥거든. 칠성이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부를 텐데 크기가 산만하니 산이라고 할까? 아니지, 털빛깔이 누르스름하고 가문줄이 같으니 호박이가 나으려나. 옳지, 나비. 그냥 나비가 좋겠다. 덩치는 소만 해도 하는 짓은 영락없는 고양이니 나비가 딱이여. 나비야. 칠성이가 부르자 거대한 짐승은 알아들었다는 듯 야옹하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그 소리가 호랑이 포여 마냥 굵직하여 잠자던 산새들이 놀라 후두둑 날아올랐습니다. 칠성이는 껄껄 웃으며 나비의 목덜미를 툭툭 쳐주었습니다. 그렇게 곰배령 외단 초갓집의 마당엔 늙은 총각 칠성이와 태백산 거묘 나비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온기가 구들장을 데우고 두 생명의 온기가 서로의 외로움을 데우는 길고도 따뜻한 겨울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이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이 거대한 나비를 보기 위해 아랫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로 인해 평온하던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흔들릴 것을 벅적한 소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이 트기 전 태백산 골짜기의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칠성이의 낡은 초가집 주변만은 묘하게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문풍지가 덜컹거려야 마땅한 칼바람이 불어오건만 어찌든 영문인지 방문 밖에서 묵직하고 거대한 무언가가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8해를 홀로 지내며 늘 시린 무릎을 문지르며 깨어나던 칠성이었으나 이날 아침만은 개운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잘 잤다. 근데 밖이 와 이리 조용하노? 부수수한 머리를 극적이며 칠성이가 봉창 문을 삐그덕 열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간밤의 어둠 속에선 그저 검은 산 덩어리 같던 녀석이 희뿌연 새벽빛을 받으니 찬란한 황금빛 털을 번뜩이며 마당을 가득 메우고 웅크려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녀석의 등짝에는 밤새 내린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콧김을 뿜을 때마다 그 주변의 눈이 스르르 녹아내려 마치 산신령이 부리는 조화 같았습니다. 나비라고 이름 붙인 그 거대한 짐승은 칠성이가 문 여는 소리에 귀를 쫑긋하더니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호박 보석을 박아놓은 듯한 그 거대한 눈동자가 칠성이를 향해 껌뻑이자
칠성이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무리 봐도 영락없는 호랑이의 형상이나 하는 짓은 영락없는 집고양이라 녀석은 기지개를 켜느라 앞발을 쭉 뻗었는데 그 발톱이 어찌나 크고 날카로운지 마당에 얼어붙은 땅이 두부 썰리듯 푹 파여나갔습니다. 오메 오메 나비야 살살해라 마당 다 작살난다. 칠성이의 타박에 녀석은 알아들었다는 듯 그릉그릉 소리를 냈는데 그 진동이 어찌나 강한지 초갓집 석가래에 맺혀있던 고드름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칠성이는 혀를 내두르며 부엌으로 달려가 큼지막한 양은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 내왔습니다. 자, 목마를 텐데 이것 좀 축여라. 나비는 세숫대야에 고개를 받고는 혓바닥을 날름거렸습니다. 첩첩첩 하는 소리가 마치 빨래터에서 방망이질하는 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순식간에 물 한 대야를 비운 녀석이 입맛을 다시며 칠성이를 빤히 쳐다보자 칠성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배고프나? 밥도 줘야 하는데 네 덩치를 보니 우리 집 쌀독이 사흘을 못 버티겠구나. 칠성이는 궁여지책으로 겨우내 먹으려고 말려둔 시래기와 찐 감자 한 소쿠리, 그리고 아껴두었던 북어 대가리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고양이가 감자를 먹을까 싶었지만 태백산 전기를 받고 자란 영물이라 그런지 가리는 게 없었습니다. 찐 감자를 한 입에 털어넣고 우물거리는 녀석의 볼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은 기가 막히게 귀여우면서도 그 덩치 탓에 위압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쭈그리고 앉아 녀석의 누런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많이 물어. 니나 내나 이 산골짜기 왜 토리 신세인데 밥이라도 배불리 먹어야 안쓰럽지. 내년 농사는 네 힘 좀 빌려서 밭 좀 더 갈아야겠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으이, 칠성 형님, 계시오? 아랫마을에 사는 수다쟁이 덕팔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에 눈치는 밥 말아 먹고 입은 쌀이문처럼 가벼워 온 동네 소문을 퍼나르는 녀석이었습니다. 덕팔이는 전날 칠성이가 빌려갔던 괭이를 찾으러 지게를 지고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이 거대한 나비를 남들이 보면 기겁을 할 텐데 숨길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집채만한 짐승을 어디다 숨긴단 말입니까? 덕팔아! 오지 마라! 지금 내가 좀 바쁘다! 칠성이가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눈치 없는 덕팔이는 벌써 쌀이문 근처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요. 겨울 농한기에 할 일 뭐 있다고요. 괭이나 좀 받아갈려. 으악! 으악! 쌀이문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던 덕파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칠성이 옆에 웅크리고 앉아 감자를 오물거리는 거대한 짐승과 눈이 딱 마주친 것입니다. 나비는 낯선 인기척에 귀를 뒤로 젖히며 입가에 감자 부스러기를 묻힌 채 덕파리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땅속에서 천둥이 치는 듯 웅장했습니다. 호랑이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다! 덕파리는 지고 있던 지게도 내팽겨치고 엉덩방아를 찢더니 혼비백산하여 기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는 산길을 구르다시피 뛰어내려갔습니다. 사람 살려! 칠성 형님이 호랑이한테 잡혀 먹힌다! 곰배령에 괴물이 나타났다!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덕파리의 비명소리에 칠성이는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나비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커다란 앞발로 세수를 하며 칠성이의 옷자락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마치 저 인간은 왜 저러냐? 고 묻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나비야, 이제 우린 다 틀렸다. 조용히 살긴 글렀어. 칠성이의 탄식 섞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백산의 아침 해는 붉게 솟아올라 거묘 나비의 황금빛 털을 더욱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덕파리의 입방정이 불러올 거대한 소동의 서막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덕파리가 굴러내려간 산비탈 너머로 요란한 흙먼지가 가라앉자 공배령 고개에는 다시금 정막이 찾아들었습니다. 그저 무심한 산새들만 제 세상인 양 지저귀고 솔바람 소리만이 휘잉하니 빈자리를 채울 뿐이었지요. 칠성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40줄에 접어들어 거친 세파에 주름 잡힌 그의 얼굴은 마치 잘 말린 시래기 마냥 구깃구깃해졌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숯 굽고 약초 캐며 살아온 그였지만 이 거대한 짐승과 얽힌 기막힌 인연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친 삼배옷 사이로 드러난 그의 팔뚝은 옹이 박힌 고목처럼 단단해 보였으나 지금 그 팔은 허공을 향해 허망한 손짓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이구, 이 미련한 놈아. 덩치만 컸지 속은 밴댕이 소갈딱진 녀석아. 어쩌자고 그 덩치를 들이밀어 남의 간을 콩알만하게 만드나 그래. 칠성이가 타박하듯 중얼거리자 나비는 그 말이 칭찬이라도 되는 줄 아는지 냥 하고 울었습니다. 허나 그 소리는 고양이의 애교 섞인 울음이라기보다는 마치 산신령이 기침하는 소리처럼 굵고 웅장하여 숲을 울렸습니다. 나비의 생김새를 자세히 뜯어볼라치면 덕발이가 기절초풍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덩치는 웬만한 황소보다 더 크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황금빛 털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번쩍 빛이 났으니까요. 호랑이의 줄무늬와는 달리 고등어 등짝처럼 부드럽게 물결치는 무늬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고 귀 끝에는 살쾡이 마냥 뾰족한 털이 앙증맞게 솟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 사람 머리통만한 커다란 눈동자는 영롱한 호박 보석을 박아놓은 듯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맹수의 살기는커녕 다 태어난 강아지 같은 순진 무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비는 제 주인의 속도 모르고 커다란 머리를 칠성의 어깨에 들이밀었습니다. 으악, 야, 밀지 마라. 뼈 부러진다. 나비가 애교를 부린답시고 머리를 비비는 통에 건장한 체구의 칠성이가 집단처럼 밀려나갔습니다. 녀석의 혀는 또 어찌나 까끌까끌한지 칠성의 뺨을 한번 핥을 때마다 무껍질 벗겨지듯 화끈거렸습니다. 칠성이는 질색을 하면서도 못 이기는 척 녀석의 턱 밑을 굵은 손마디로 벅벅 긁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비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그르릉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먼 곳에서 천둥이 치는 소리 같기도 하여 칠성의 가슴팍까지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래, 네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덩치만 컸지 영락없는 괭이 새끼인 것을. 칠성이는 녀석의 미간, 그 보드랍고 따뜻한 털 사이에 얼굴을 파묻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녀석에게서는 비릿한 짐승 냄새 대신 잘 마른 쑥 냄새와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고독한 산골 생활, 장가도 못 가고 홀어머니 산소나 돌보며 살던 칠성이에게 어느 날 뚝 떨어지듯 나타난 이 거묘는 유일한 말벗이자 식구였습니다. 처음 숲속에서 비를 맞고 떨고 있던 주먹만 했던 녀석을 데려다 키운 지 고작 3년. 콩나물 크듯 자란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고양이가 집채만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비는 기분이 좋은지 앞발을 오므렸다 폈다 하며 허공에 꾹꾹이를 해댔습니다. 그 앞발 하나가 소뚜껑만 해서 바닥에 흙이 푹푹 파여나갔습니다. 근데 나비야, 큰일은 큰일이다. 덕파리 놈이 입이 싸기로 소문난 놈인데 지금쯤 아랫마을 주막에 가서 칠성이가 호랑이 밥이 됐다고 떠벌리고 다닐 게 뻔한데 관아에서 포수라도 불러오면 어쩐다냐? 칠성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산 아래 마을 쪽을 향했습니다. 태백산 자락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 위로 아침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칠성의 눈에는 그 연기가 마치 곧 들이닥칠 소동의 봉화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아니 칠성이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만복인지 대재앙인지 모를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은 것이지요. 칠성이는 지게를 다시 짊어지며 결심한 듯 나비의 콧잔등을 축 쳤습니다. 숨어라. 일단은 숨어야 해. 사람들이 올라오기 전에 넌 저기 너덜바위 뒤쪽 동굴로 가 있어. 내 얼른 내려가서 덕파리농의 주둥이를 막아볼 테니까. 하지만 나비는 칠성의 말을 알아들은 건지 못 들은 척하는 건지 하품을 쩍 하더니 길가에 핀 나비 한 마리를 잡겠다고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리고 나무에 앉아있던 까마귀 떼가 화들짝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칠성이는 그만 이마를 탁 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눌러주세요.